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박수부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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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짜장면이요. 잘했습니다. 저도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좀 뒤에 오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오시면 방석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으시면 좋겠고. 마음들이 요즘 불편하시죠? 예, 아주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아주 불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잠 못 자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 중간 수사 발표가 있던 날과 그 다음 날은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허원순 논설위원에게 제가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아침에 출근하는 허원순 논설위원을 붙들고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다. 아무리 이 시대 언론이 개판이어도 우리까지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그 중간 수사 발표라는 게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무슨 뭐 공범이다 뭐 그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문은 주범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저희들이 사설을 못 썼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규제도 꼭 두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폭발적인 일방적 여론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침묵을 저희들이 지켰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대신 저는 집에 가서 밤에 잠 한 잠도 못 자고 밤에 자다가 12시 1시 일어나서 소주 한잔 하고요. 겨우 뭐 한 서너 시에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저희들이 검찰 수사 발표 문제 있다 하고 비로소 사설을 하나 용기를 내어서 썼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다행히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허원순 논설위원이 제가 쓰자 그래 얘기했을 때 쓰겠다고 다행히도 흔쾌히 동의를 해 주어서 썼죠. 그런데 만일에 저와 같이 일하는 논설위원 그 누구라도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맡겨달라든가 또는 지금 그거 써서 어떡하겠습니까? 맞아 죽습니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사실은 마지막 물러선 날이에요. 그날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다행히 약간씩은 그래도 이게 뭐냐 하고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던 그 데드라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여론들도 조금씩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래도 전혀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기분이 약간 드는 정도까지는 이제 전세를 조금은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사실은 이영훈 교수님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시위장에 계셨어요. 고맙게 생각. 나중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질문들을 아마 속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제 TV를 보실 때 정규제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확신이란 건 없죠. 그래서 늘 고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고뇌 속에 일부 전진도 있고 또 고뇌를 하다 보면 막 걱정을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때 이제 비로소 저 자신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 고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드디어 일목요연하게 스토리가 쭉 이렇게 떠오르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귀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귀시라 그러면 귀신들이 쓰는 시를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 쓰는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문동에 들어 이런 시가 있거든요. 옛날에 정규제 TV에서 한번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시인이 조선시대 시인입니다만 이분이 밤에 잠을 잤는데 잠 속에서 시를 쓴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 귀신인데요. 귀신이 쓴 시다 해서 귀신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문이라면 우리 왜 등산을 가거나 계곡에 이렇게 들었으면 큰 바위들이 마치 문처럼 이렇게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전혀 별유천지 별세상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시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혼자서 이제 성문동 그 성문을 지나서 그 안동네를 계곡인데요. 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연히 성문동에 들었으니 사위는 모두 죽어 고요하고 오직 흰 달빛만이 소나무 가지 위에 교교하도다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읽어보면 누구나 마음이 서늘해지죠. 마치 귀신이 어디에선가 금세 나타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해주는 시인데 그 작가가 그 시를 써서 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그 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귀신이 쓴 것이다. 이렇게 서늘한 귀신이 아니면 이렇게 서늘히 쓸 수 없다 하는 유명한 그 귀신이 쓴 시라고 하는 우입성문동이라는 시가 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심정도 그렇겠습니다만 요즘 저는 자다가 한 번씩 그런 시를 써요. 웃기죠? 그러니까 약간 정신질환이 오기 직전 단계로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어렴풋이 깨면서 야 이거 귀신데 이게 귀신이 썼다고 하는 바로 그 시인데 드디어 내가 정신이 약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음미를 하면서 한참을 누워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용 교수님 모십니다. 근데 제가 상품을 몇 개 걸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상품의 물목과 또는 어떤 경우에 상을 준다는 것을 공개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갑자기 바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을 제가 드려서 상품은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신 분도 많은데 그것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제 사무실에 갖고 있는 제 책 일부 남은 것이거나 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용 교수님께서 어제 출판기념회를 어제 저녁에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하셨어요. 이 책입니다. 한국경제사 1권, 한국경제사 2권. 두 책을 다 합치면 1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쓴 책도 한 군데 그 참고 문헌으로 되어 있어서 아우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직접 설명을 좀 들으실 텐데요. 저는 이 수없이 많은 출판 기념회를 다녀봤지만 이 9만 원이나 되는 두 권 합치면 9만 원이거든요. 이 책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 공짜로 지금 받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어제 이영훈 선생님께서 이 이제 책 내용도 좀 요약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노래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노래까지 부르는 이영훈 교수님 모습을 뵈면서 야 정말 그 소년 같은 그죠? 소년 같은 열정을 느껴서 저로서는 너무 재밌었던 저녁이었습니다. May It Be라고 하는 노래인데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 직접 번역을 하신 거죠? 아니면 그 표준 번역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반지 제왕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이 책 602권 6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선생님께 직접 읽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나의 오랜 세월을 이어온 한국 경제사 시간여행은 끝을 맺는다. 기원전 10세기 전의 취락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였으니 3000년을 넘는 시간을 여행한 셈이다. 그 다음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한반도에서 전개된 인간들의 경제생활이 남긴 유적이나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거의 살폈다. 굉장하시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한반도에서 전개된 인간들의 경제생활이 남긴 유적이나 남긴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내가 거의 살폈노라.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약간 전율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평생을 고생해서 해서 공부해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선생님 뭐 양력이야 다 아시고, 이영훈 선생님은 뭐 지곡서당에서도 한문 공부를 또 5년을 하셔서 아마 그게 일생의 아마 공부하시는데 미천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리 오시죠 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